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50년, 반세기입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75살의 김영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73세 박순희 할머니입니다. 두 사람은 1970년 25살과 23세 청춘이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컬러 TV도 없었고 전화기도 귀했고 연애도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사랑만큼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두근거리고 설레고 세상에서 그 사람만 보였던 그런 사랑 말입니다. 영우와 순이는 서울의 한 직물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영우는 공장 관리직으로 일했고 순이는 재봉사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영우는 순이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얀 피부에 까만 머리, 그리고 수줍게 웃는 미소. 순이는 영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우는 순이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순이가 식당에 가면 영우도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순이가 퇴근하면 영우는 멀찍이 떨어져서 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정전이 됐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순이도 겁이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 거. 영우였습니다. 영우는 손전등을 들고 순이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순이는 영우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순희 씨, 오늘 점심 뭐 드세요? 글쎄요, 아직 안 정했는데요. 저랑 같이 드실래요?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영우는 순이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가족들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순이는 영우의 꿈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순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돈 벌러 왔죠. 효녀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산에도 가고 한강에도 가고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영우는 순이에게 솜사탕을 사줬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달콤해요.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와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우는 결심했습니다. 순이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요. 어느 토요일 저녁 영우는 순이를 남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순희야, 영우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순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진심이야. 나 너밖에 없어.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영호 씨, 저도 영호 씨밖에 없어요. 그럼 결혼해 줄 거야?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우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군데? 공장에서 만난 여자예요. 이름은 박순이라고 하고요.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돼?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집안이에요. 평범하다고? 재산은? 학력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지. 아무나 데려오면 어떡해. 아버지, 저는 순이를 사랑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 거야. 저희가 열심히 일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미 선을 하나 받았어. 다음 주에 만나보거라. 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싫어요. 순이 말고는 싫어요. 내 의견은 필요 없어.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해.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모가 정한 결혼을 따라야 했습니다. 영호는 절망했습니다. 순이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이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순이야, 너 시집 가야 한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웃집 아들이 너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한다는구나. 집안도 괜찮고 농사도 잘 지어. 어머니, 저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뭐? 누구야? 회사 사람인데요. 김영호라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안 돼. 서울 사람이랑 결혼하면 우리는 누가 돌봐? 제가 돈 벌어서 보내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고향에 돌아와서 시집 가야 해. 순이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영호 씨를 사랑해요. 사랑. 그런 거 필요 없어. 부모 말 들어. 다음 날 순이는 영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호 씨, 저 고향에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영호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뭐라고? 왜? 부모님이 시집을 보내신대요. 고향 사람이랑. 안 돼.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저도 싫어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같이 도망가자. 도망요? 응, 우리 둘이서 멀리 가서 살자. 부산이든 대구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영호 씨, 저는 못 가요. 부모님이 너무 실망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영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순이야, 나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저도요. 영호 씨, 저도 평생 영호 씨를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네, 꼭 만나요. 일주일 후 순이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호는 정거장까지 따라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순이의 뒷모습을 보며 영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순이는 창문 너머로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버스를 보며 영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영호는 3개월 후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영호의 마음속에는 항상 순이가 있었습니다. 순이도 고향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농부였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영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호는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는 영호를 잘 도와줬습니다.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영호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는 손주도 셋이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순이의 자리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영호는 가끔 순이를 떠올렸습니다. 순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영호는 평생 순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는 고향에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과묵했지만 성실했습니다. 순이에게 잘해줬습니다.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아들 2, 딸 1.
순이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에도 항상 영호가 있었습니다. 특히 봄이 오면 더욱 그리웠습니다. 영호와 함께 남산에 갔던 그 봄날이 생각났습니다. 영호 씨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 저를 잊으셨을까? 순이도 평생 영호를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호의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인생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외로웠습니다. 순이의 남편도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이도 홀로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도시에서 일하느라 자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순이도 외로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영호는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어느 날 영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호, 그리고 순이. 영호는 순이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행복하게 살고 있니? 나를 기억이나 하니? 영호는 갑자기 순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을까? 영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옛날에 알던 사람을 찾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 누구요? 그냥 친구야, 50년 전 친구. 50년 전이요? 이름은 아세요? 응, 박순이라고 해. 박순이 이름만 갖고는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고향이라도 아세요? 경상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그럼 더 어렵네요. 근데 아버지, 왜 갑자기 그분을 찾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아들은 의아했지만 아버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들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동창회 사이트도 찾아보고 SNS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박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못 찾았어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영호는 실망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아들아. 영호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래, 5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순이도 나를 잊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순이가 그리웠습니다. 같은 시각, 순이도 영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고향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도 모르게 숨겨뒀던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옛날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영호가 사준 솜사탕 봉지, 영화표, 그리고 편지. 순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호가 5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순이야,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할 거야.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 씨 보고 싶어요. 순이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야, 엄마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이세요, 엄마? 옛날에 알던 사람을 찾고 싶은데. 누구요? 그냥 옛날 친구야. 이름이 뭔데요? 김영호라고 해. 김영호요? 서울에 계신다고 하신 적 있는 그분이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하야,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신 적 있어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할 때 친구였다고. 그래, 그 친구야. 알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딸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김영호라는 이름도 너무 흔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순이도 실망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고마워, 은하야. 두 사람은 각자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오랜만에 남산에 갔습니다. 50년 전 순이와 함께 갔던 그곳이었습니다. 서울 야경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건물도 많아졌고 불빛도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5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순이야, 너도 이 야경을 기억하니? 영호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날 순이는 서울에 왔습니다. 큰아들이 아파서 병문안을 가려고요. 병원에 다녀온 후 순이는 혼자 남산에 가고 싶었습니다. 50년 전 영호와 함께 갔던 그곳. 순이는 택시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남산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도 생겼고 전망대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옛날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야경을 볼 수 있는 벤치가 있는 곳. 순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노인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야경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이가 옆을 지나갈 때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영호는 순이를 알아봤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영호를 알아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도 하얗게 샜지만 분명 영호였습니다. 순순이야?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 씨? 순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다니. 정말 순이야? 네, 정말 영호 씨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영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앉을래? 네, 순이는 영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네, 그럭저럭요. 영호 씨는요? 나도 그럭저럭.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응, 했어. 너도? 저도요. 자식들은? 셋 있어요. 아들 둘, 딸 하나요. 영호 씨는요? 나는 둘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구나.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계세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 아, 죄송해요. 괜찮아. 순이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영호 씨, 저도 평생 영호 씨를 잊지 못했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영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그때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영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순이가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호 씨,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였어.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감정은 그대로였습니다. 영호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시간 있어? 네, 있어요. 그럼 나랑 저녁 먹을래?
좋아요. 두 사람은 남산을 내려와 식당으로 갔습니다. 50년 전에는 갈 수 없었던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지난 5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가게 운영, 아이들 키우기, 아내의 죽음. 순이도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농사, 아이들 키우기, 남편의 죽음. 두 사람의 인생은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서로를 잊지 못했다는 것.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영호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저도요, 하지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영호가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있어? 순이도 웃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날래?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50년 전에는 없었던 휴대폰으로요. 헤어질 때 영호가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다시 만나서. 저도요, 영호 씨.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순이를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남산에서 우연히. 순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스물셋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강에서 만났습니다. 50년 전에도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한강도 많이 변했네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옛날에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다리도 많이 생겼고요.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영호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50년 만에 잡는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이야, 결혼 생활은 어땠어? 글쎄요, 나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사랑했어?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나도 그랬어.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영호 씨 아내분은 몰랐을까요? 저를요. 모를 거야.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남편한테 말 안 했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지? 왜요? 평생 못 잊을 사람을 놓치고 살았잖아. 순이가 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 맞아.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어디야? 영호와 순이는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났습니다. 때로는 서울에서, 때로는 순이의 고향에서. 두 사람은 함께 영화도 보고 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이제는 자유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자식들에게 순이를 소개했습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어. 딸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나랑 사귀는 사람이야. 아들이 놀랐습니다. 네. 사귀다니요? 응, 여자친구야. 딸과 아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여자친구를. 영호가 웃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외로워. 그리고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야. 누군데요? 5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야. 딸이 눈이 커졌습니다. 50년 전이요? 응, 헤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있을 때는요?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이분이 있었어. 자식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 뵐게요. 다음 주 영호는 순이를 자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애들아, 이분이 박순희 씨야. 순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딸 민지입니다. 아들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준호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식들은 순이를 관찰했습니다. 순이는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딸이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 같아요. 그렇지?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영호는 자식들이 고마웠습니다. 순이도 자식들에게 영호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이도 많으신데 무슨 연애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은하야, 준하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렇지만 너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하지만 엄마가 평생 사랑한 사람은 영호 씨야.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평생이요? 응,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결국 자식들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영호를 만나본 후 안심했습니다. 영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2022년 봄 영호가 순이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순희야, 나랑 결혼해 줄래? 순이는 놀랐습니다. 결혼요? 응, 50년 전에 못한 결혼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나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면 되는 거지.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호 씨 정말요? 응, 진심이야. 저도 좋아요. 결혼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영호의 자식들, 순이의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 영호는 양복을 입었고 순이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례는 없었지만 영호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희야, 50년 전에 못한 약속을 오늘 하려고 해. 네, 영호 씨.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지켜줄게. 순이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영호 씨를 평생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가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영호의 집에서요. 순이는 고향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 만에 함께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영호는 아침마다 순이에게 커피를 끓여줬습니다. 순이는 영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TV도 봤습니다. 저녁이면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행복해? 영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영호 씨는요? 나도 행복해. 평생 이렇게 행복해 본 적 없어. 저도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남산에 갔습니다. 50년 전에 처음 프로포즈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영호가 순이를 안았습니다. 순희야, 고마워. 뭐가요? 50년을 기다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잊지 않아줘서. 나는 평생 너만 생각했어. 저도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50년 전에는 부끄러워서 못했던 키스였습니다. 현재 영호와 순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사랑은 여전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50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으니까요.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손주들이 궁금해합니다. 영호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50년 전에 만났단다. 50년 전이요? 와, 완전 오래됐다. 그런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지. 왜 헤어지셨어요? 그때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했거든. 그럼 슬프셨겠어요. 응, 많이 슬펐어 하지만 다시 만났잖아. 손주가 순이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세요? 순이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야. 와, 로맨틱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영호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는 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랑.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순이가 영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호 씨 후회 안 해요. 뭘? 50년 전에 헤어진 거요.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후회는 안 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럼 아쉬워요. 아쉽지 50년을 함께 못한 게. 저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있잖아. 그렇죠. 영호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럴게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영호 씨.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영호와 순이의 늦은 사랑도 따뜻한 봄날 같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만큼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호와 순이의 이야기입니다.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호와 순이는 50년을 헤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둘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이 넘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영호와 순이는 50년이 지나서야 다시 만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운명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것은 운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섯째, 사랑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헤어진 후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용기를 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호와 순이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중히 여기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운명입니다. 영호와 순이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호는 지금도 매일 아침 순이에게 말합니다. 순이야, 사랑해. 순이도 대답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영호 씨. 50년을 기다린 말입니다. 하지만 기다린 만큼 더 소중한 말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사랑해. 이것이 영호와 순이의 이야기입니다.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희망.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희망. 운명은 존재한다는 희망.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영우와 순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야기로 사랑을 속삭일 용기가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